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준입니다. 네. 네. 계속 비가 내리네요. 네, 흐린 날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것 같아. 네. 오늘은 주말까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좀 우울해지고. 또 주말에는 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안 와야 되는데 토요일까지도 이제 풀로 비가 아마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상승을 아침에는 좋았는데 네. 상승폭을 많이 반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빵 떴던 종목들이 좀 이렇게 오후 들으면 좀 시들시들해지는 경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루 변동성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0.35% 상승했고 코스닥은 0.83%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도 900 거의 잘 지켰다가 이제 923포인트 좀 넘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코스닥은. 네. 오늘 업종별로는 화학 업종이 제일 셌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 이수 화학이 9.4% 상승했는데 이수 얘네들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은 있는데 네, 확실하게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위로 올렸는지 잘 모르겠고요. 미원화학, LG생활건강, 한농화성, 뭐 효성화학 그리고 대체적으로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네요. LG생활건강은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별로 안 올랐는데 LG생건이 오늘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중국 대규모 이제 관광객들이 온다.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온다. 뭐 몇만 명짜리가 몇 년간 걸쳐서 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사 단체 관광을 한국으로 오더라고. 그런 게 있대. 신기했어. 단체 관광을 근데 뭐 와서 뭐 이렇게 테마성을 오를 수는 있는데 LG생건과 이제 아모레의 화장품들이 다시 이제 예전의 인기를 찾기는 상당히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저께 그 서울역에 어떤 여성분이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걸 가방 있잖아요. 여행용 가방을 열어가지고 정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그 위치에서는 절대 안 할 자리거든. 정리를. 한국 사람 아닌가 보다. 그 위치가 에스컬레이터 옆이었어. 말이 안 되는 위치잖아요. 뭐지? 근데 딱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뭐가 많더라고. 비슷한 화장품 뭐 이렇게 패드 같은 거였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런 걸 엄청 사가대.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쇼핑 아이템은 맞는 것 같아. 어떤 회사 제품인지는 못 보셨나요? 유명하지 않은 회사였어요. 비타민 어쩌고 써 있던데. 네, 비타민 어쩌고 뭐 비타민 공급해 주는 거 피부에. 예. 네, 요즘에 뭐 인디 브랜드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 업종이 2위 기록했습니다. 뭐 이렇게 급등한 건 없고요. 한 1%대 정도 골고루 삼성, 다올, 한화, 미래 이렇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증권 업종도 쥐도새도 모르게 코스피보다는 8월 달에 아웃퍼폼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몇몇 종목은 꽤 올랐어요. 네. 그 중에 몇몇 종목은 이따 증권 업종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기계 섹터에서도 뭐 EM 플러스 한미반도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보다 더 좋았던 HBM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미국에서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실 그거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막 10%까지 이렇게 급등했었던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반납해서 좀 아쉽고요. 보험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화재, 동양생명 뭐 2~3%씩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금리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통업에서는 포스코인터, 신성홀딩스, 모나미, 대구백화점, 신성통상, GS리테일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들 좀 위주로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테마성 종목들도 좀 많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HBM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4%나 좀 급등한 영향들이 좀 있고. 근데 미국 시장 보면 참 특이해요. 이렇게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훨씬 큰 회사들이 변동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막 5% 오르고 막 두 자릿수 오르고 이런 게 좀 더 흔한데 삼성전자 두 자릿수 오르는 거는 못 봤잖아요, 잘. 쉽지 않죠. 참 이렇게 화끈하게 미국 시장 움직이네요.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8월 데이터를 보면요, 23년도 디램 빅그로스가 전년 대비 6.4%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전망이 7%였는데 여기 대비해서 조금 하향이 됐습니다. 이건 전체 디램 빅그로스라서 하향이 됐는데 AI 서버 캐펙스 비중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는 전통 서버 캐펙스가 낮아졌겠죠. 그래서 AI 쪽은 뭐 여전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어서 HBM이 특히나 반도체 중에서도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에서 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HBM 덕분에 2분기부터 빅그로스 전망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네. D램 사업부의 손익분기점도 조기에 도달한 것도 HBM의 영향이 좀 컸고, D램 내에서 HBM의 매출 비중이 14%를 넘었고 3분기에는 20%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3%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다 반납을 했습니다. 0.7%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뭐 STI,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ISC, 덕산 하이메탈 뭐 이 정도가 뭐 한 5에서 7% 사이로 올랐던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이 일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염수로 인한 중국 내 갈등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일본의 외무성 차관이 예.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수입 중단 조치를 했었잖아요, 중국이. 네. 요거 철폐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후쿠시마의 레스토랑에는 중국 쪽에서 국제 전화가 엄청 많이 오나 봐요. 1,00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하나의 레스토랑에 왔다고 하니까 일부러 표적된 거죠. 표적 그냥 미사일 쏘듯이 쏜 거 아니에요, 전화로. 그렇죠. 네.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중국의 어떤 뭐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공격하자 이런 공격을 했다면 이 정도 1,000통이나 전화가 한 군데로 좀 쏠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식당뿐만 아니라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호텔 이런 데에도 100건 이상 전화 사례가 좀 온다고 합니다. 네. 네. 와, 무섭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일 갈등이 좀 심화되는 이런 이슈들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중국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뭐 또 다른 뉴스들을 보면은 한국이 오히려 이 오염수에 대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자꾸 매스컴으로 알려지면서 중일 갈등이 좀 확대되는 모습, 그에 따라 한국 업체들의 좀 반사수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8% 급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LG생건도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본으로 갈 여행객들 숫자는 좀 줄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겠죠. 예약 취소가 지금 조금 나온다고 하는데 한 30% 예약 취소가 나온다고 하는 거고 원래 그 전에는 그 역대급으로 10월 달에 큰 절기가 있으니까 중국은 10월 국경절. 예, 그때 예약이 엄청났었대요. 역대급으로 예약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일부 취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 오염수 이슈로 많이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본의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한국의 이 수산물 관련된 자영업자들도 그럼요. 좀 많은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티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엔과 LNF는 바이 의견을 냈는데 에코프로 BM은 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어저께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좀 주가가 단기에 좀 과도하게 올라서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시티도 오늘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 오늘 뭐 한 1.8% 정도 하락하는데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싶고요. LNF는 좀 특이합니다. 오늘 7% 정도 급락을 했는데 예. 코스피 이전 상장 공시 이 기점으로 주가가 좀 계속 그렇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겠다고 할 때는 올라가다가 발표가 나니까 네. 네, 아마 뭐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서 요 재료선별로 좀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참 어저께 테슬라가 사실 7.7%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 뭐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뭐 에코프로 2%대 상승을 했고 SK 이노베이션이 2%대 상승을 했고 삼성 SDI도 거의 2% 상승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뭐 오른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들 요새 아무도 관심 없죠? 신작 게임이 뭐 인기 있는 것들이 좀 안 나오고 이러면서 예. 업종 자체가 좀 인기가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고 지금 예전엔 중국 소비주들 반등할 때 같이 좀 엮여서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만 조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작을 냈는데 그동안 이제 데브 시스터즈 하면 쿠키런하고 거의 뭐 동일시했잖아요. 네. 2013년도에 출시돼서 거의 요 하나의 IP 가지고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는데 최근에 8월 24일 날 모바일 게임 브릭시티라는 걸 출시를 했고 요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25일 날 기준으로 오픈한 한 10시간 만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부문 1위를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뭐 게임 인기작들이 많이 없어서 좀 그런 영향도 있고 왠지 제가 이거 게임 한번 봤는데 그렇게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렇게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인기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환경 오염 때문에 화성으로 떠나온 신인류가 지구를 정화해서 뭐 도시를 재건하는 뭐 이렇게 막 나만의 건물 짓고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벽, 바닥, 문, 창문, 지붕 이런 걸 조합해서 건축물들을 짓고 뭐 야외 조경도 합니다. 나무, 야외 의자, 가로수 같은 것도 내 스타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다른 이용자들이랑 뭐 사고 팔거나 SNS로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약간 그래픽을 보니까 약간 좀 URT 간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요 인기 신작 때문에 한 5일 동안 35% 정도 급등해서 게임주가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 확실하게 좀 아웃퍼폼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8%대 급등이 있었고요. 많이 올랐네요, 진짜. 네. 그리고 요즘에 은행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를 원래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주담대 같은 거 받을 때. 한국은 항상 그랬었죠. 한국은 항상 그랬는데 요즘에는 고정금리를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대출 수요가 다 고정금리로 받고자 하는데요. 인터넷은행은 특히 좀 더 그 비중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비중이 22년 말 기준으로는 31%밖에 안 됐는데 6월 말 기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77.5%까지 거의 뭐 80% 가까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거죠. K뱅크는 좀 더 심해요. 7월 기준으로 보니까 8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갈수록 고정금리 비중이 많아졌는데 7월 달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더 많이 올라온 거죠. 거의 90%에 육박하네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내년도에 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채권 ETF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몇천억 정도의 자금들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대출 받는 수요자들은 이상하게 금리가 안 내려갈 걸로 기대를 해서인지 이렇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네요. 지금 한 4% 중반대, 5%대 정도 이 정도 고정금리를 받고 있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다고 해요. 그래도 당연히 고정금리를 그렇겠죠?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네, 갑자기. 거꾸로 하고 싶다는 좀 생각이 좀 들죠. 이제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네.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네. 뭐 내년도 정말 늦으면 뭐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실제 은행 가서 대출 받는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아니면은 이 최근에 금리 상승세를 한번 봐서인지 그래서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크게 반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은행 업종과 관련이 돼 있겠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정금리를 더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높은 시점에 고정금리로 많이 대출을 확보를 해두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을 위해서는 훨씬 더 수익성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최근 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 이게 실제로 산업은행이 그 대우조선 그 인수 관련해서 충당금이 1조 원 정도 환입됐는데 이 효과를 좀 제외하고 보면 국내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11조 3천억으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급증했습니다. 20%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이자 이익만 보면은 29조 4천억 정도인데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전년 대비 12% 정도 상승한 기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부 내용을 까보면 NIM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은 좀 줄은 거죠. 근데 Q가 많이 늘었어요. 대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 역대 신고급이니까. 네.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Q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이자 이익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Q의 증가가 지속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긴 하죠. 특례보금자리 대출 40조 중에 한 거의 30조 중반대까지는 소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한도가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 최근에 많이 출시를 했다가 이제 나이 제한하고 이제 점점 상품도 좀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서 대출 규모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또 늘어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고정금리로 많이 묶어두는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시중금리 하락기를 만나면 그때는 좀 NIM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채가 많이 늘었군요. 결국 대출이 늘었다는 건 부채가 늘었다는 건데 그래서 실적이 좋구나. 네. 대출 금리가 근데 좀 많이 낮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4% 중반대 이게 한은 총재의 얼마 전 발언을 들어보면 몇 년 전처럼 다시 한 1~2%대 금리로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네. 참 요즘 대출 이자로 월 지출에서 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지면서 좀 부담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증권주가 소리 소문 없이 요즘에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코스피가 한 2.5% 떨어졌거든요. 근데 증권업종은 오히려 4% 늘어나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투에서 증권업종의 아웃퍼폼 원인으로 거래대금 증가와 신용공여 이자 수입 증가를 들었습니다. 일단 7월 달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폭증했죠. 그때 역대급 거래대금이 62조 원 돌파했던 시기가 있었고 8월에도 좀 높은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월 달 들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28조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월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한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7월 달에 좀 이례적으로 회전율이 많이 급증을 했다가 8월 달에는 조금 하락했는데 코스닥이나 ETF는 회전율이 버티거나 아니면 ETF 쪽은 오히려 더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ETF 거래 요즘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이자 이 부분도 이제 증권업종에 좀 호실적을 줄 것 같은 이유인데 1분기에 증권업종 신용이자가 6,570억 전분기 대비 4% 정도 증가했는데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추가적으로 11% 상승을 했습니다. 3분기에 또 늘어날까요? 잔액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신용공여금 지금 20조잖아요. 신용공여가. 네. 20조면 최근 들어선 제일 많은 편이니까. 네. 평균 잔액이 3분기에 일단 2분기 대비 4%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금리도 문제잖아요. 신용금리도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모 증권사는 10월부터는 네. 지금보다 신용금리를 1%포인트 어, 높이겠다. 예,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한투 리포트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브로커리지와 이자 손익 이쪽에서 실적 기대가 좀 기대되는 삼성증권, 키움증권을 추천을 했고요. 오늘 증권업종이 대부분 1%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업종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업종 수익률 2위권 기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네. 조용히 금융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좀 뭔가 터져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재미없는 업종들이라서. 또 배당이 많으니까요. 배당 기대해 봐야 되겠죠. 예.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두 자릿수 수준입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